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차분하게.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두리두런 시네마 편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뭔가요?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Shape of Water. 너무 차분한데? 네, 엄청 차분해 보이는. 네, 살짝만 텐션을 좀 올리겠습니다.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사랑의 모양. 근데 영화를 보니까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랑의 모양. 사랑의 모양이라고. 원래는 물의 모양이 원제인데 부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무슨 뜻일까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사랑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이거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보셨어요? 예고편 안 봤어요. 아니면 뭘 검색해 보시든가? 검색은 좀 해봤지. 그럼 검색할 때 이미지에 어. 여기 나오는 이 약간 괴물 같은 생명체에 대한 거 보셨어요? 뭐 살짝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보고 봤던 것 같진 않아. 그런 이미지를 보고 나면 별로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스터는 굉장히 환상적이잖아. 그렇죠. 파란 포스터는 그렇고 예고편을 봤는데 우리나라 괴물 영화 있잖아요. 영화 괴물. 괴물.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 되게 비슷한 느낌인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지? 하고 약간 궁금한 마음에 또 이제 영화를 하자 오랜만에 두리두런을 하기 위해서 거금 6,000원을 제가 우리 유튜브에 결제를 하고 대여도 없습니다. 왜 대여가 없지? 구매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이제 평생 소장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보고 나서 좋은 영화였어요. 일단 제목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하는 거는 물의 모양이잖아요. 네. 물의 모양이 없는 거지. 물의 모양을 만들 수 있나? 얼음을 얼리면? 얼음을 얼리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얼음을 얼려서 만약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걸 물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죠. 없지. 근데 물의 모양을 확정할 수 없고 없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물의 모양과 같다. 변형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내가 좀 알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막 충고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사람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것들. 우리 잠깐 삼천포로 가면 30% 갑시다. 사랑의 에센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모른다. 이 모른다는 거를 인식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아니면 전제 조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shape of water 같다. Shape of Water 같다. 물의 모양 같다.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나는 사랑을 잘 알고 이 사람을 잘 알고 이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거는 사랑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사람이 360도를 다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그 사람의 몇 도를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못 보겠지. 그렇죠. 보통은 만나는 장소가 특정돼 있고 만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으니까 특히나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 거야?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야 또. 예배 시간이 일단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렇죠. 잠깐의 친교 시간 내지는 뭐 식사 시간 요때 서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럴 때 이 사람을 내가 몇 도의 범위만큼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사귀어야 그죠. 알 수 있고 또 깊이 사귀어야 더 알 수 있는 그쵸. 거고 24시간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겠거든. 맞아요. 그 부부관계라는 것도 전제 조건은 사랑인 거잖아요. 당연히 사랑이지. 당연히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너가 다르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두 존재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양서류 인간이지. 양서류 인간은 진짜 다르거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투표를 붙이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 레알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선 좀 설득되겠지. 왜냐면은 엘라이자가 사랑에 빠지니까.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이미지만 본다면은 이 존재가 그냥 서 있고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걸? 사실 그 대화의 도구가 수어잖아요. 이렇게 수어잖아요. 먹는 거다 이거. 네. 함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고 뭐 하는 거. 근데 이 수어를 통해서 이 대화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것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인공이 보면,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주인공은 일단 말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수어로 할 뿐이죠. 그런데 그 표현 방법, 이 사람의 유일한 표현 방법을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어류인간? 양서류인간. 양서류 인간이 처음에 계란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이제 뭐 친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알아듣게 되고, 그걸 또 그 양서류 인간도 표현을 해주죠. 그걸 가지고 계란 먹고 싶어 뭐 이러면서 계란 얘기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그 과정이 매칭되면서 사실은 이 엘라이자, 우리 여자 주인공이 엘라이자. 네, 인간이지만 여기서의 각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360도 각도로 설명하자면 이 양서류 인간을 만났을 때 각도는 요만큼이 있고, 회전문처럼 정반대의 각도에 사람으로서의 각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돌다 물론 만나고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각도에서 이 존재와 같이 있을 때는 사실상 다른 존재인 거죠. 외형상 우리가 인간, 인류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존재. 양서류 인간이니까 인간이랑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완전한 타자성을 요 존재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존재야. 그렇죠. 인간이랑 완전히 다른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엘라이자 같은 경우도 인간이지만 이 이 양서류 인간과 좀 비슷한 점이 있잖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양서류 인간도 말은 알아듣을 때 말은 못하는 존재고, 그렇죠. 엘라이자도 말은 알아듣을 때 말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양서류 인간이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엘라이자가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질성을 가진 존재가 서로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사랑의 시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이렇게 양서류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엘라이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두 존재 모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설정한 이유가 조금 더 뭐 극적인 사랑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나? 일단은 그 양서류 인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타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 타자성을 가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속에서 그와 비슷한 인간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엘라이자 같은 설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 우주 연구소 같은 데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직업적으로도 배척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지. 네. 직업적으로도 그 당시 배척을 1960년대 배경이고 볼티모어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업적 기천이 명확하게 거의 나뉘던 시절이었을 텐데. 또 아름다운 사람은 안 돼. 엘라이자 같은 경우도 그 생긴 걸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 정도여야 돼요. 아름다운 미녀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비슷한 설정을 해놓으면서 이 양서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접점을 마련해 놓은 거죠.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이 천재라는 거. 그런 장치들을 해야 천재군요. 그렇지.
전제 조건들을 좀 이렇게 깔아놓고 일부러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뭐 엘라이자랑 양서류 인간이랑 만나서 괜히 눈이 맞았네가 아니라 그런 밑밥들을 다 깔아놔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봤어. 여기 그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네, 다시 봤는데. 아가미 맞지? 아가미로 변하더라. 그래. 아가미로 변해. 그 얘기 지금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생각해 놓은 거고. 복선이야. 복선이고 운명인 거지. 이렇게 그렇지. 되면. 운명의 데스티니. 그렇지. 운명의 데스티니. 맞아. 다시 아까 하던 얘기에서 좀 더 덧붙인다면 이분이 그 여자 주인공의 첫 신이 이분이 욕조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자행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 굳이 왜 넣었지? 저는 처음에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크게 다르지 않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그래서 약간 그런 차원에선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 사실. 자행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한성의 그 한계고 연약함이지. 본능적 한계이고 거기서 내 마음으로 그걸 없앨 수가 없어. 그치. 정신력으로. 거기서 하나가 더 나오네.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성적인 욕구를. 근데 그 결과도 결국에는 사회적 배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이 없어. 그렇지. 잘 풀어주셨어요.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아가미 얘기합시다. 아가미 얘기. 그래, 아가미 얘기 해보십시오. 아가미 얘기. 처음에 그걸 못 보셨죠? 못 봤어. 이 중요한 거를. 그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항상 목에 상처가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사실. 안 알려주니까. 아기 때 다쳤고.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알고 보니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스포주의 자막 넣어야 되나? 아무튼 영화 엔딩 장면에서 이게 갑자기 틈이 벌어지더니 하늘하늘 비늘처럼 숨을 쉬기 시작하죠. 역시 워터월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워터월드는 버려 이제. 물고기다. 그렇죠. 뭐 그런 거지. 결국 이게 빙하가 녹아서 지구가 다 물에 잠기게 되면 헉! 그랬어요 정말. 다 끝났구나 영화 이제. 왜 워터월드가 생각나서 헉한 거지? 아니 워터월드는 나중에 생각한 거고 그냥 뛰어내렸어. 그럼 이제 느낌상으로는 그 우리 양서류 인간이 우리 엘라이자를 데리고 물속 용궁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주러, 그 타이밍에 갑자기 엘라이자가 물속에 이렇게 딱 잠겨있는 상태에서 양서류 인간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을 했는데 목에서 숨을 쉬고 있어. 야, 이거 사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감독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화자, 말하는 사람의 나레이션이고 그 나레이션의 근거는 상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헉 그랬지. 와,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천재 맞네. 천재야? 와, 이걸 몇 가지를 깔아놓은 거야 이거를. 이랬을 거야 하고 감독이 단정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대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끝내지도 않았어. 보여주면서 끝내는데 이게 상상이야. 재밌잖아요 이거? 상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시로 끝난 것도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난 안 되겠구나. 난 영화 찍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찍으면 되지. 짧게라도 찍으면 되지. 굉장히 이게 1차원적인 인간이라서 1차 방정식보다 범죄도시처럼 찍으면 되잖아. 그 돈이 많잖아요 거기. 아니 그냥 착한 놈 있고 나쁜 놈 있고 착한 놈이 나쁜 놈 때려 잡는 걸로 찍으면 되잖아.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철학. 철학. 레비나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20세기 철학자고 프랑스 철학자인데 죽음에 대한 거, 타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죽음의 타자성? 그렇지. 죽음의 타자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죽음과 사랑이 닮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레비나스 식으로 좀 풀어나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죽음이 가진 문제가 뭐야? 이별, 이별? 헤어짐, 고통,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가진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죽으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육체가 이제 흙으로 되면서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야.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되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전혀 모르죠. 모르죠. 근데 전혀 모른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비나스가 우리가 모르는 거 많잖아. 전혀 모르는 거 많잖아. 내일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그치. 그것도 내일도 사실 타자성 속에 있는 건데 내일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 예를 들어 미적분 잘 모르잖아. 모르죠. 알고 싶지 않아. 근데 미적분을 모른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 크게 없죠. 크게 없지. 그 미적분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 가끔 있긴 해. 가끔 있기는 해.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적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 필수적이죠, 그때는. 무조건 알아야 한다. 근데 사실 졸업하고 나서 보면 미적분이 크게 필요할 일이 없잖아. 없죠. 보통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관련을 맺을 일이 없어. 미적분이랑. 맞아. 근데 세상엔 그런 일이 되게 많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엄청 많지. 아는 것도 모르는 게 엄청 많은데 그 모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크게 관련이 없으면은 괜찮아. 근데 죽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잘 모르는 건데 우리랑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모두가 다 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외가 없어. 그게 문제야. 내가 모르는 건데 그걸 당해야 돼.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모르는 거라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레비나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말해봐. 아니? 아니지. 보통 갈 때 되면 가야죠. 보통 사람들도 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냐면 사는 게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살다가 적당한 때 되면 가는 게 맞지. 그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죽을 때가 되면 아니야? 아니지. 왜냐면 너무 낯선 존재. 너무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누가 검은 옷을 입은 어떤 모르는 사람, 무섭게 생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들여보내줘, 안 들여보내줘? 무섭지. 그럼 못 들여보내주겠지. 그런 존재인 거지, 죽음은. 그렇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죽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 모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당해야 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죽음의 그러면 문제. 아까 그 표현하신 것 중에 타자성이라는 말을 오늘 많이 했어요. 타자성. 타자성을 좀 더 정의를 해주시면 쉽게. 잘 모른다. 잘 모르는 거? 잘 몰라. 그러면 사랑의 타자성, 그리고 방금은 죽음의 타자성. 결국엔 이 둘이 뭐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되게 닮아있지. 모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형태적인 게 정의가 되지 않는, 전혀 정의되지 않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거지. 발생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닮아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과 닮았다. 그래서 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레비나스가 거기서 말하기도 하는데 난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서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그 아가서에 나온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 나온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구절이 있어 성경에. 사랑이 죽음 같다는 건지 사랑이 강하다는 건지 원문의 의미를 그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봤더니 그러니까 방점은 강하다 했어. 강하다. 사랑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죽음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것처럼 이제 사랑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레비나스도 풀어가긴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레비나스 식으로 말하자면 사랑은 죽음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사랑은 죽음 같다. 그렇죠. 그게 더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좀 바꿔서 사랑은 죽음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랑과 죽음이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절대 모르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걸 한번 해봤어.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해봤어. 내가 잘 모르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한번 해보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죽음도 사실 비슷한 거거든.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일 때도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 내가 잘 모르는 걸 한번 받아들여 봤거든. 근데 괜찮았어. 좋았어. 기뻤어. 잘 모르는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근데 요것도 잘 모르긴 하는데 요것도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삶의 구성 요소. 그것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면 주로 하는 행동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사랑한다 말하고 그 9.11 테러 때도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지.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뭐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죽음이 되게 닮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싶은지도 그렇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가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마지막 시가 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남아요. 마지막 시가 뭡니까? 마지막 시가 이게 누가 쓴 거냐에 대해서 막 의견이 분분한데 몇백 년 전 시가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 쓴 거냐, 뭐 셰익스피어냐, 누구냐, 막 사람들 막 찾아봤는데 작자 비상해. 그래서 결국 감독이 쓴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구절 중 하나가 뭐냐면은 It humbles me야. It humbles me. 그것이 나를 겸허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겸허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이 나를 겸허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몰랐던 내가 나를 겸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게 나를 겸허하게 할 수도 있지. 왜 날 겸허하게 하냐면은 내가 진짜 모르는 거거든.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를 겸허하게 할 수밖에 없지.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는 뭔가 잘 알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연애하기 전에도 좀 그렇잖아. 내가 그렇지. 사랑은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것 막 같아. 드라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멋있게 막 멋있는 사랑 할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사랑을 하면 되게 찌질해져. 되게 그럼요. 유치해져. 되게 화가 나. 맨날 지하철 출구 앞에서 그렇게 둘이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보이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길바닥에서 울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상상했겠냐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사랑을 느끼는 게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사랑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 아이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겸허하게 하지. 겸허하게 하죠. 겸허하게 하지.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양서류로 시작해서 레비나스로 끝나는.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한 줄은 사랑은 죽음 같다. 사랑은 죽음 같다. Shape of Water. 네. Shape of Water잖아. 물의 모양인데 뭐 일관성이 없어. 근데 아까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걸 타자성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했네. 그럼 됐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이해한 걸로 치고 Shape of Water. 뭐 마지막 코멘트 있으십니까? 얘기 다 했어요. 네.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 있다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 있어요. OTT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고 나머지는 다 구매입니다. 쿠팡 플레이는 5,500원이고요. 유튜브는 6,000원입니다. 근데 왜 유튜브에서 봤을까요? 왜 그랬을까? 쿠팡을 곧 끊을 거거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